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토트넘은 오리에에 대한 구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새벽에 오리의 동생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오리에에게 특별 휴가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세르주 오리에 동생인 크리스토퍼 오리에가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 한 공업지대에 있는 나이트클럽인 르긴스 외곽에서 총격을 당했고 그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이 되었으나 그곳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오리에는 세르주처럼 고향인 코트디부아르에서 이민 온 뒤 어린 시절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르주 오리에가 이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크리스토퍼 오리에가 동생인데 동생이 프랑스에서 총격을 받아서 오늘 새벽에 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리에를 프랑스에 갈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보내주었다라고 합니다. 디 애슬리틱에서 보도하길 첼시는 데클란 라이스, 그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 영입에 토모리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첼시는 웨스트햄의 미드필더인 이 데클란 라이스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토모리의 임대를 포함한 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며 죄송합니다. 토모리는 2020년이 되고 나서는 단 3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램파드가 선호하는 라인업에서 멀어져 왔습니다. 디 애슬리틱 보도에 따르면 첼시는 여름에 데클란 라이스를 영입하길 원하고 있고 협상 과정에서 토모리를 오퍼하는 것이 이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라이스는 웨스트햄의 중원에서 인상 깊은 플레이를 선보였으나 램파드는 데클란 라이스를 데려와서 센터백으로 키우고 싶어하며 라이스는 2014년에 웨스트햄에 입단하기 전까지 8년 동안 첼시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고요. 첼시는 또한 2,500만 유로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릴의 수비수 가브리엘 마가레스와도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첼시가 수비수가 아닌 다른 포지션의 선수만 노리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뭐 알게 모르게 생각이 있네요. 램파드가 뭐 다른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던 수비수도 지금 지켜보고 있고 데클란 라이스도 뭐 데려와서 수비수로 키울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뭐 일단은 첼시가 지금 왜 이렇게 첼시가 지금 수비가 많이 문제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다 영입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레버쿠젠에 하이브를 했지. 걔를 가장 데려오고 싶어 하죠. 뉴스들이 다 첼시는 그쪽에 머물러 있으니까 수비보다는. 다음 소식은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성남의 임선영, 수원의 김종우 마트레이드가 불발되었습니다. 축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성남은 김종우를 받고 수원은 임선영을 받는 트레이드를 추진했지만 이 트레이드는 모종의 이유로 불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원에서 임선영을 강하게 원했고 성남 역시 고액 연봉자인 임선영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이 트레이드의 협상 기한에서
성남이 조금 부담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원은 좀 빠르게 임선영을 데리고 싶어 했지만 성남은 수원이 제시한 기한에 맞추기가 부담스러워하면서 네, 이 트레이드가 불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트레이드 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불발된 뉴스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재홍파크님 슈퍼채팅 1300원 조던. 유로? 유로에 계신가? 파크님 슈퍼채팅 네 1유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유로 진짜 오랜만에 받아보네. 저번에 한 번 받아보고 유로로 외국돈 외국돈 아 독일 젊은이 네 독일도 괜찮죠? 네 뭐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뭐 말하기 어렵네. 외국을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외국에서 별일 없길 바랍니다.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감기 걸렸습니다. 네 감기 걸렸는데 네 뭐 잘 약 먹었으니까 낫겠죠.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성남의 임선영, 수원의 김종우 마트레이드가 불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은퇴한 스네이더는 위트레이트로 현역 복귀를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스네이더는 프로 선수로 복귀를 고려 중에 있으며 현재 위트레이트 지역의 오브리그 에서 이제 뭐 훈련을 하면서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전에 아약스,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에서 뛰었던 이 스네이더가 현재 36살인데 네덜란드 클럽인 위트레이트와 대화 중이며 자신의 고향이자 첫 클럽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버킷리스트에서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이며 위트레이트에서 선수 생활을 뭐 하고 싶었나 봐요. 다시. 그래서 이제 난 원래 이전에 기사에서 이 계약을 한 줄 알았는데 아직 완전 계약을 안 했나 봐요. 여튼간에 지금 이 기사에서는 뭐 위트레이트와 아직 협상 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리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로벤이 그 흐로닝원과 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얘도 스네이더도 계약을 맺은 줄 알았는데 스네이더는 그냥 아직 협상 중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첼시는 얀 오블락 영입을 위하여 케파 플러스 현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골키퍼 오블락에게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케파가 계속해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램파드 감독은 케파를 방출하는 데 생각이 있으며 아약스의 오나나 영입 가능성이 제기되었었지만 첼시는 케파 대안으로 오블락 영입을 시사했습니다. 뭐 오블락 지금 몸값이 1억 파운드, 1,515억 정도인데 뭐 이 금액 언저리를 뭐 낼 생각이 있다고 이 기사에 써 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사에는 뭐 1억 파운드 몸값에 가까운 오블락의 첼시가 근데 원래 첼시가 이전부터 오블락에게 관심 있다라는 그 뉴스는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내줄 거냐 어차피 뭐 바이아웃이면은 오블락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오블락도 딱히 꼬마에 대한 충성심이 꽤 있어가지고 네, 갈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무튼 중요한 거는 램파드가 케파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오블락은 아직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계약 기간이 남았고요.
네. 아무리 싸게 이적을 한다 하더라도 7천만 파운드, 최소 7천만 파운드면은 1,050억, 1,000억이 넘어가는데 첼시가 영입을 해야 되는 포지션은 많은데 지금 골키퍼에 신경을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계약이 그냥 이제 뭐랄까 첼시의 마음, 그러니까 케파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고 오블락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그냥 뉘앙스만 느껴질 뿐이지. 네. 오블락도 안 갈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네. 그래서 이 기사 사실 뭐 해외 기사건 국내에서 이제 번역된 기사건 뭐 오블락 케파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해외 기사로 보실 거면은 첼시 오블락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전부터 첼시가 엄청 원했었는데 첼시가 돈 쓸 데가 많아가지고 네, 오블락이 이렇게 큰 돈을 쓰기가 네, 마냥 쉽지가 않죠. 모르지 뭐 또 맨시티 덕분에 그냥 팍팍 쓸지. 그건 뭐 이제 뭐 여름에 봐야겠죠. 좀 더 여름에. 네. 풋볼 이탈리아에서 보도하길 수소는 세비야로 완전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자격을 얻었으며 밀란에서 세비야로 임대된 수소에 대해서 보너스를 포함해 2,400만 유로 330억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수소는 지난 1월 달에 세비야와 임대 계약을 맺고 라리가 4위 안에 들면 이제 세비야로 영구 이적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으며 이 조항은 레알 소시에다드가 저번 경기에서 비아레알을 상대로 2대1로 이기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26살의 선수, 이 수소는 이들과 함께 반 시즌 18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수소는 밀란으로 이적한 후에 153경기에서 24골 36개의 도움을 기록한 그는 스페르코파에서 우승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수소가 세비야로 임대 가면서 수소가 임대 갔을 때 세비야가 챔스권에 들면 영구 이적한다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제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330억을 내고 다음 시즌부터는 완전 이적해서 수소가 세비야에서 뛸 것 같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하길 맨시티가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는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맨시티는 챔피언스 리그 출전 금지에 대한 항소심을 승소시키기 위해서 선수단과 같이 강력한 법률팀을 두었고 UEFA 징계가 내려지기도 전에 CAS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맨시티는 올 2월부터 UEFA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전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최종 날짜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UEFA가 맨시티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언론에 그들은 해킹이나 도난당한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UEFA 조사단도 비슷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리고 그들은 징계가 유출된 것에 격분하며 사건을 기각시키기 위해 CAS와 첫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수단처럼 법률팀을 만들었습니다. 페란 소리아노 최고 경영자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불가역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에 언급하는 등 후속 UEFA 처벌에 응한 이유이며 맨시티의 명성이 위태로워지자 그들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단의 변호인단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재 3경기 남은 시점에서 챔스와 유로파리그에 나갈 팀은 누구가 될지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 방법은 일단 4위 안에 들거나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거나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은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남은 세 경기들을 살펴보면 첼시는 노리쳤죠. 이제 뭐 리버풀하고 이제 울버스 남은 거고, 레스터 시티는 다 이제 위에는 다 했네. 토트넘, 맨유 남고, 맨유는 또 웨스트햄, 레스터 시티, 네, 각각 이렇게 남은 세 개 팀들이 남아 있습니다. 레스터가 갑자기 좀 약간 텐션이 좀 내려왔다고 해야 되나? 그냥 셰필드한테도 패하고 하면서, 네, 약간의 오리무중이 좀 되긴 했죠. 근데 이제 뭐 일단은 그래도 뭐 그래도 여전히 뭐 첼시하고 맨유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순위인데, 네, 첼시가 3위, 여기 59점, 네, 맨유, 레스터 시티. 근데 뭐 남은 세 경기에서 아무래도 맨유가 좀 잘하지 않을까요? 네, 첼시하고 레스터는 계속 좀 내려오는 기세라. 네. 그래도 또 모르지 뭐. 그 세 경기에서 정말 모든 게 갈릴 텐데. 우리는 뭐 재밌게 보면 되죠. 뭐. 맨시티 보드진은 펩에게 1억 5천만 파운드를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맨시티 보드진들은 챔스 2년 징계를 피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1억 5천만 파운드, 2,270억가량의 금액을 이 펩에게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맨시티는 챔스 티켓이 확보되면서 펩은 이번 여름 3건의 큰 이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여름에 센터백과 레프트백 이 자리를 보강하고 다른 한 자리도, 네, 보강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미넨으로 떠난 르루이 자네의 대체자 1명, 그리고 스트라이커 1명,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 수비나 왼쪽 풀백 또 1명 이렇게 해서 데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팀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거금을 준비한 맨시티이고, 일단은 센터백은 에릭 가르시아로 보강을 하더라도 뭐 왼쪽에 풀백은 알라바나 아니면은 벤치를, 뭐 중앙 수비는 뭐 쿨리발리도 또 생각하고 있고, 이런저런 A급 선수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사네의 대체는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2천억이 넘는 금액을 맨시티는 이번에 여름에 펩한테 지원해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돈이 짱이죠. 토트넘의 토비가 인터뷰에서 말하길 챔스 진출 실패는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된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토비가 동료들에게 분발을 요구했습니다. 토비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하길 현재 상황은 좋지가 않다. 내가 처음에 토트넘에 입단했을 당시에는 토트넘은 50년도 넘게 우승하지 못했던 팀이었고, 이후 매년 조금씩 더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강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토비는 이게 바로 토트넘이 걸어온 길이며 내가 그 과정에서 함께 했었다라는 부분이 자랑스럽고, 아마 이번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노력해서 다음 시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뭐 일단은 뭐 눈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해야지. 챔스는 좀 어렵지만. 근데 뭐하러 2천억이나 쓰지? 유스에서 데려오면 되는데. 유스 누구? 유스 누구 없어요.
그 맨시티에서 좋았던 뉴스들은 다 다른 데서 잘하고 있지. 뉴스에 쓸만한 수비수가 있거나 왼쪽 풀백이 있었으면은 진작에 썼겠죠. 진첸 관 쓰고. 다음 소식은 소튼의 호이비에르는 여전히 토트넘 이적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이비에르는 이번 여름 토트넘 이적을 원하고 있으며 이 딜에 원래 토트넘 선수였다가 소튼에 임대가 한 카일 워커 피터스가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펩이 5천만 유로만 쓰면 된다고 자기는 뉴스에서 데려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라 펩은 이제 몇 명만 더 영입하면 된다. 그러면 당분간은 쭉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된다라고 이제 뭐 지속적으로 뭐 거기 뭐 스페인 인터뷰에서도 그러고 뭐 잉글랜드 인터뷰에서 그러다가 좀 안 되니까 우승 못 하니까 또 왼쪽 풀백 필요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여기는 사람 다 아는 거잖아요, 여기. 네.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무튼 네, 카일 워커 피터스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며 그는 이미 사우스햄튼의 재계약을 거절했고 더 큰 클럽으로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주장 맞아. 토트넘은 아약스와의 영입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으며 카일 워커 피터스를 사용해서 책정된 호이비엘에게 책정된 3,500만 파운드 이 530억을 좀 깎아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뉴는 새로운 오른쪽 풀백을 원하며 카일 워커 피터스보다 피지컬이 더 좋은 선수를 선호하지만 오리에가 이번 여름 이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리에는 계약 만료를 2년 앞두고 재계약에 적극적이지 않음에 따라 토트넘은 뭐 이제 시즌이 끝나고 다음 달이 되면 만약에 오리에 오퍼가 들어왔을 때 뭐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도대체.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리그는 UEFA를 상대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의 재정 상태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UEFA 금지에 대한 항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맨시티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며 맨시티는 그들의 UEFA 제재에 대한 성공적인 항소를 한 후에 프리미어리그는 아직도 그들의 재정을 알아보고 있는 게 팩트라고 해요.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UEFA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맨시티의 챔스 출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져 맨시티 쪽은 다음 시즌에 자유롭게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CES 패널은 맨시티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가 정립되지 않았거나 시간 제한이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UEFA가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5년의 기한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그들과 같은 시간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맨시티의 재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CAS에 의해서 벌금이 약 1,000만 유로로 줄어들었지만 맨시티는 뭐 이 1,000만 유로로 줄어드는 금액 150억의 금액을 벌금으로 내는 것 또한 큰 승리라고 느낄 것입니다. 펩은 이제 선수들을 사들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프리미어리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뒷전에서는 맨시티도 아직은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하길 맨시티는 비록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알렸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맨시티는 유럽 무대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적은 없지만 그것보다 큰 기적을 이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가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 위반으로 맨시티에게 내린 2시즌 유럽 축구 대항전 참가 금지 징계를 뒤집은 것을 비꼰 것입니다. UEFA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맨시티에 강력한 징계를 내렸으나 맨시티의 항소에 없던 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UEFA 징계에 미리 예측한 뒤 항소를 준비했고 제대로 맨시티가 증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유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150억을 벌금으로만 냈을 뿐입니다. 맨시티가 원래 징계대로 2시즌간 유럽 축구 대항전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2억 파운드, 3,020억가량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150억의 벌금은 놀라운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승리는 향후 신흥각부 구단들에게 벌어들인 돈만큼 쓰는 게 아니라 마음껏 쓰고 감춰라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이 지침은 당장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포함된 거대 투자 그룹 손으로 넘어간 뉴캐슬이 그 선봉장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친 여름이 올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비과서 이렇게 기사라도 내주는 언론이 있네. 눈치 안 보고. 리버풀은 로브렌이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고 바이널둠은 FA로 리버풀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를 최대한 받아내려는 리버풀이 로브렌의 1년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할 계획이며, 제니트가 로브렌에게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더 많은 이적료를 확보하려는 리버풀은 연장 조항을 발동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니틀은 로브렌과 개인 조건에 합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선수를 헐값으로 넘기지 않겠다라는 리버풀이 이제 제니트와의 이적료 협상이 남아 있으며, 로브렌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 떠나면 클롭 감독은 센터백 영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로브렌과 달리 바이날둠은 연장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마지막 연차로 접어들었고, 바이날둠은 2021년에 자유계약으로 리버풀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는 거죠? 거의 말이 없네. 근데 너무 일찍 왔어요 요즘에. 좀 저녁이 올까요? 너무 일찍 오면은 피곤할 수도 있죠, 여러분. 퇴근하고. 그럴 수 있지. 바르셀로나의 2020-21 시즌 홈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살짝 수정이 들어간 건데, 수정이 들어간 거는 이제 이 유니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약간 난관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깔끔하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면 뭐 무난하지. 내가 쓰인가 또 유튜버 잘 듣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네. 나도 이렇게 그냥 직관적인 유니폼이 더 좋아요. 막 그레데이션 들어가고 막 골치 아픈 거보다. 무리뉴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이제 FFP는 끝났다. 맨시티 징계 철회는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맨시티 징계 판결에 대해서 불편함을 직접 밝혔는데, 무리뉴는 FFP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허점이 있다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무리뉴는 말하길
맨시티가 받은 판결은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다. 만약 맨시티가 무죄라면 1,000만 유로의 벌금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무죄라면 벌금이 없어야 될 것 아닌가? 죄가 있다면 이는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다. 유럽 대회에서 맨시티는 밴을 당해야 된다. 맨시티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또한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하며 토트넘은 토트넘이다. 우리 멘탈리티를 잘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이 잘 유지하는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우리 토트넘은 이런 점에서 올바른 팀이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난 만족한다. 맨시티를 보면 이것은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의 종말이다. 라고 또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명언이 있던 거죠, 여기서. 네. 어떤 부분이 명언이냐? 만약 맨시티가 무죄라면 1,000만 유로의 벌금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무죄라면 벌금이 없어야 될 것 아닌가? 네. 명언이죠. 네. 허점을 1,000만 유로 벌금만 봐도 얼마나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허점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벌금 내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사실. 네. 이거는 뭐 일부러 욕먹으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진짜 뉴스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BBC와 인터뷰한 펩은 우리는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펩 감독이 맨시티가 유럽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맨시티에 FFP 위반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펩은 말하길 우리는 옳고 정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다면 UEFA가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렸겠죠.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구단들처럼 많은 돈을 투자했고 옳은 방식으로 이행했습니다.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지켰기 때문에 밴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경기장에서 노력할 것이고 이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을 했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이루어냈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아 해도 이 결과를 수용해야만 합니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펩이라는 사람 자체는 좋아하는데 이번 이 징계 관련해서 이제 이전에도 인터뷰했던 거, 이 이후에도 인터뷰했던 거, 네.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좀 모르겠네. 토트넘의 은돈벨레가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은돈벨레가 어제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경기가 있잖아요. 네. 그 경기에서 아마 어차피 잘 나오지도 않지만 못 뛸 것 같더라고. 네. 하네요. 델리 알리도 오늘 이제 훈련 복귀하지만 알리도 이제 내일 경기에 뛰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해요. 네. 이제 훈련 복귀한 거라. 그리고 오리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친동생이 이제 총에 맞아서 지금 프랑스에 가 있고 오늘 그러니까 내일 경기에 뛸지 안 뛸지 무리뉴가 아직 모른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이제 대한민국을 들썩인 뭐 많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들썩인 네. 이, 이 김민재. 네. 사실 제가 보통 이제 많은 축구 이제 전문가 같은 분들이 이제 해외 언론 거를 이제 제가 보고 가져오잖아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이런 걸 말해보네요. 뭐 BBC 피셜, 키커 피셜 이런 거 말해봤어도 KBS 피셜은 네, 저도 이제 좀 오랜만에 말해보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이 KBS 피셜 때문에 네, 많은 축구 팬들이 좀 뭐 이 KBS 피셜 믿어도 되는 거냐, 진짜 이 KBS 피셜로 나온 것처럼 이 정말 토트넘 가는 거냐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이 KBS 피셜로 나온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 KBS 피셜로 뉴스가 나왔는데 김민재가 토트넘 이적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현재 구단 간 이적료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며 네, 수비수로 뛰고 있는 이 김민재의 토트넘 이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정통한 관계자, 이 정통한 씨가 또 오늘 오셨더라고요. 정통한 씨가 오늘 김민재 이적과 관련해 베이징 고안과 토트넘 구단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두 구단 모두 이적에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은 이제 이적료로 160억을 베이징 고안에 제시한 반면 베이징 고안은 아니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를 데려가는데 160억? 아니지. 김민재 데려가려면 230억 내놔 라고 해서 현재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민재 영입은 토트넘 구단 고위층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후문이며 토트넘은 올여름 적잖은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기량을 갖춘 김민재 영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라고 합니다. 토트넘의 중앙 수비 자원 가운데 하나인 베르통어는 올 시즌 마치면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하며 김민재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면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게 돼 국내 축구 팬들의 기대가 클 것입니다. 현재 김민재는 소속팀인 베이징 고안 훈련 복귀를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 있는 상태이며 지난 5일, 7월 5일을 말한 거겠죠. 중국으로 들어간 김민재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보내면서 유럽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토트넘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슈퍼리그가 7월 25일 날 이제 개막을 하기 때문에 김민재의 토트넘 이적 확정 여부는 그 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KBS 피셜을 뭐 제가 부정한다라기보다는 나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그냥 이제 뭐 이게 뭐 이런 이적서에 뜨면은 같이 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른 데도. 근데 이제 너무 KBS 피셜만 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금액도 네. 토트넘은 이제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160억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베이징 고안이 아니지 김민재 들어가려면 230억 내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충분히 이 파토 날만한 가격 차이기 때문에 70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김민재의 우리가 이제 커리어를 좀 생각해 봐야죠. 김민재가 이제 뭐 유럽 대회를 네.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을 나가본 것도 아니고 뭐 하물며 클럽 월드컵에서 뭘 보여준 것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사실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아니 뭐 김민재가 이제 뭐 근래 뭐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직접 뭐 이렇게 뭐 유럽 팀 선수와 아니 유럽 팀과 이렇게 막 겨뤄보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게 없는데 뭐 230억? 저는 사실 잘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이제 너무 핫하니까
저도 핫하니까 계속 이제 새로 고침 해보고 이 해외 이제 뉴스나 이런 게 구글링 했을 때 다른 게 이제 새로 고침 되나 보는데 뭐 되지도 않고 그냥. 그래 저도 뭐 사실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뭐 0에서 100%까지 뭐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내 기분에 뭐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물어본다면 0에서 100까지 봤을 때 그냥 내가 KBS 피셜도 보고 그냥 아직 올라오진 않고 있지만 다른 피셜도 이제 이렇게 쓱 찾아보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저는 사실 5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당연히 난 가면 좋지. 나는 항상 말했던 사람이에요. 김민재 유럽 가면 성공할 거다. 나는 진짜 이 선수는 진짜 뭐 유럽을 가보지 않았고 이번에 유럽에 간다면 첫 유럽이지만 마치 준비되어 있는 선수만큼 잘할 것이다라고 맨날 울부짖은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네. 김민재 유럽에 꼭 갔으면 좋겠고. 네. 되든 안 되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토트넘이면 금상첨화지. 거기에 뭐 손흥민까지 있는 팀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토트넘 생활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 해외에서 지내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니까. 왜냐면 김민재한테 그것도 처음이니까. 손흥민이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뭐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까 잘 적응했지만 김민재는 또 유럽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하고 같이 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근데 이케에서 막 가면은 나도 할 말 없는데 KBS 피셜은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조던 말 믿을만한 게 다들 황희찬 욕할 때 조던을 응원했다. 믿을만. 근데 그건 맞아요. 제가 황희찬 진짜 남들 다 황희찬 막 저 쓰레기라 했을 때 나는 황희찬 진짜 끝까지 응원해서 진짜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그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김민재도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저도 틀린 사람 많아요. 이천수 같이. 나 옛날에 말했잖아요. 이천수 이제 스팽 이적했을 때 친구들한테 두고 보라고. 씨. 니들이 맨날 이천수 무시했는데 이천수가 이제 진짜 한번 씹어 먹는다 했는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놀림당해요. 네. 야, 너 옛날에 막 이천수 막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만 뭐 그냥 은퇴했더만 막 그러면서. 네. 그것도 맞는 말인데. 황희찬이랑 잘 됐으니까 어딥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무튼 김민재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아니면 프로 축구 선수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은 좀 많이 마음이 불편한 채로 이제 축구 뉴스를 정리했어요. 왜냐면은 맨시티 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있는 클럽은 있는 대로 더 쓰고 더 숨길 수 있고 없는 클럽은 더 못 쓰고 못 숨겨. 네. 세리아의 이제 뭐 인터밀란이나 AS 로마나 없는 살림에 열심히 쓰다가 흘려가지고 그 팀들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얘긴데 그러니까 뭐 사치세 부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그만큼 세금 내고 하는 게 제일 그냥 직관적이고 좋지 않나. 네.
지금 맨시티가 했던 것들은 썼는데 그 증거 자료들을 안 낸 거예요. 네, 그 오랫동안. 그리고 뭐 우야무야 이렇게 지나간 건데 뭐 그렇게 그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솔직히 뭐 내가 그 생눈으로 내가 그 돈을 내 눈앞에 본 건 아니지만 그 이제까지 선수들 쓴 거, 뭐 이제까지 그 지나왔던 거쳐왔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인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를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무죄라는데 그 뭐 무죄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마음이 좀 속상하고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이런 거지 뭐. 불합리한 거지 뭐. 많은 분들은 2년 징계였을 때 그래 2년은 좀 길다고 할 수 있으니까 1년을 받겠지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매번 말했죠. 절대 안 받는다. 쟤네 징계? 절대 안 받는다. 난 한 번도 맨시티가 징계 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진짜 한 번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그 벵거가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이거는 유명무실하다. 있어봤자 허점이 되게 많은 제도고 이걸로 인해서 뭐 법만큼 쓴다.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제대로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벵거 씨가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 제도 너무 헐겁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겠습니까? 네. 더 쓴소리를 하고 싶고 해도 또 맨시티 팬들은 맨시티 팬들 나름대로 또 억울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무죄라는데 왜 계속 뭐라 하냐? 니들이 뭐 여기 뭐 저기냐 하면서 막 커뮤니티 가면은 막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막 장난도 아닙니다. 네. 펜코 같은 데는 약간 그래도 이제 뭐 거기서 맨시티 팬들이 뭐 억울하다 이러면은 바로 욕박으니까 거기서는 좀 조용하지만 이 커뮤니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누굴 비난하거나 카페 같은 데는 그러면 바로 뭐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 카페 규정에 따라서 바로 신고하더라고. 또 눈치 보이니까 뭐 이렇게 뭐 말도 못해요. 그냥 이제 뭐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아니 뭐 거기 카페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말은 못하지 뭐 어떻게 그러면. 근데 이제 뭐 팬코 같은 데서도 이제 뭐 눈치 안 보고 아니 뭐 니들이 뭔데 뭘 하냐 뭐 바로 욕박더라고요. 뭐 네. 네, 여기까지 뭐 저는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도 여기까지 했고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그 축구 토트넘 경기 있잖아요. 토트넘하고 이제 뉴캐슬 경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계 2시에 있어가지고 2시에 또 해야 돼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일찍 왔어요. 아까 그 제가 일찍 왔을 때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했는데 네, 이럴 때는 일찍 와야죠. 저도 이제 좀 쉬었다가 와야 되니까 2시 경기니까 토트넘이 2시 와야지. 2시 전에 와야지. 2시에 오는 게 아니라 잠을 자야지 이제. 잠을 자야지. 2시 경기니까. 그리고 4시 15분에 아스날이랑 리버풀 경기가 있는데 그건 중계가 안 돼요. 유르라. 네. 에페코 안 보고 자냐고요? 에페코 내가 뭐하러 봐? 뭐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네. 유로 맞아요. 네. 진젤럽소님. 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녹화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녹화도 끝.